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하지만 전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커졌을 텐데 그 기대감을 한 번에 짓누를 수 있는 오늘은 코스피의 3.8%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생각과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었을 텐데 너무나 고생하셨고 정말로 다음 주에는 찐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3%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60일선을 지금 지켜주었네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그야말로 폭락을 했었고요. 또 원전 관련주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방산 등등 대부분의 시장 주도주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몇몇 바이오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무려 외국인이 3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국인이 하루에 순매도 규모를 봤을 때 3조 이상을 매도했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상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이 몇 차례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2조 원대 머물렀다면 오늘은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지만 외국인이 거의 8천원 가까운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1조 4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또 2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대로 네이버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웬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 특히 연기금의 순매수가 조금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한국전력, 대덕전자, LG에너지솔루션, SPG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또 기관은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KB금융, 셀트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하이닉스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아마도 전날에 미국 증시가 빨간불을 출발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전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봤었고요. 새벽에 잠깐 화장실 가려고 살펴보니까 완전히 시장이 급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역대급으로 급락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전날 새벽에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등으로 출발했었고 또 선제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전날에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빠진다고 해도 이렇게 급락이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주식을 들고 있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 흐름은 너무나 좋지 못했을 것이고요. 참 어려운 시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전날에 삼성전자를 오후장에 매수해 갔었고요. 오늘 오전장에 약간의 갭을 띄었을 때 그때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을 보신 것처럼 거의 5% 가까이 손절이 나갔고요. 일단은 제 기준은 그거예요. 아무리 지금 업황이 좋다고 해도 제가 고점에서 많은 변동성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업황을 담보로 모든 것을 홀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4,2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저는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하루에도 변동성이 거의 3% 이상 출렁일 수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기준 중에 하나로서 개별 종목이 5% 이상의 손실이 났을 때 그때는 일단 한 발 물러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2% 급락이 있었고요. S&P 500도 1.5%, 다우지수는 0.8%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가 무려 4.7% 폭락이 나오면서 그게 그대로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는 플러스 5%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종가가 3%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8%가 빠졌다는 뜻이 될 수 있죠. 아울러 AMD도 마찬가지로 종가는 마이너스 7%였고요. 뭐 장중한 때는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1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 차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어제 엔비디아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제만의 흐름을 봤을 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더 나았었고 그런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쩌면 반도체 안에서도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찝찝한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저점에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은 그때 조금 더 민감하게 봤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향후 AI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는지 그 결정적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GPU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받아서 그걸 AI로 활용해서 뭔가 수익 창출을 하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AI 실적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때문에 회사채를 폭발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MS,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GPU 확보라든지 또는 데이터 센터 건립, 그리고 전력 인프라 구축까지 거의 1년에 100조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현금만으로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럼 회사채는 어쨌든 부채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빅테크 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금리 부담으로 부채가 증가할 수가 있고 기업 건전성이 악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런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완성된 GPU를 통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된 성과가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회사채 부담이라든지 또는 기업 건전성에 대한 의심,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좋다든지 또는 실적이 좋다고 해도 AI 거품론을 완전히 끄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 코스피가 직전 저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60일선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다음 달 11일, 12월 11일 날 올해 마지막 F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이런 의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동결시키던 내리던 어떤 팩트가 나오고 나서 그때 시장이 조금 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다시 본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증시가 내리는 것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때문에 증시에 조정이 나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걱정했던 금리 동결이 발표된다고 해도 오히려 재료 소멸과 함께 시장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나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거의 보름 가까이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실적이 발표되면 그때 주가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종목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 큰 상승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박스권 또는 횡보장 이런 흐름이 몇 개월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4분기 실적 발표 있죠. 많은 기업들이 아마 내년 1월에서 2월쯤에 그때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정말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고 해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증명이 돼야지만이 주가가 조정을 거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들 있죠. 이것과 다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근데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럼 기업 건전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1일 이 FMC에서 이때 금리를 동결시키던 내리던 어떤 사실적인 팩트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회사채를 폭발적으로 발행을 했죠? 그런데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 부담도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게 엔비디아를 넘어서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시장에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FMC, 조금은 길게 봤을 때는 내년 2월까지
4분기 실적 발표 당시까지는 조금은 전망을 어둡게 보시고요. 많은 언론사에서 뭐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간다, 또 80만 원을 간다, 이런 발표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고요. 행여나 정말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부진해진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정말로 어려웠었는데 당분간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또 크게 빼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지수가 20일선을 회복한다든지 또는 직전 고점 4,200포인트를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관망 내지는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힘내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